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의 상대가 한덕수, 김문수. 자, 이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재명은 뭐 고정 상수가 됐죠. 이미 이제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대선 전에는 뭐 재판 자체도 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재명은 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뭐 후보로 나온다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냐? 최근의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정책, 김문수 급부상입니다. 지금 당장 하게 되면 한덕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근데 여기 하루 이틀 남았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은 이건 이제 역전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최근 김문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프가 우상향이에요. 한덕수는 옆으로 갑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이건 달리 말하면은 한덕수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요. 전라도에서 표를 줄 것이다라는 거거든. 근데 전라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한덕수에게서 과거 노무현이 영남 표를 많이 흔들었고 그래서 그 후에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영남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결국 영남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전부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뭐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야권 인사들은 전부 대선 주자들은요 영남 쪽이에요. 박원순도 영남, 뭐 전부 다입니다. 문재인도 그렇잖아요. 전부 영남에서 찾거든. 반대로 한덕수가 후보가 되면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전라도에서 30% 뭐 한 35%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문수가 좋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한덕수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한덕수 나오고 나서 여론조사가 벌써 많이 나왔잖아요. 전라도에서 움직이지 않아. 지금 움직이지 않는 여론이 나중에 본선에 들어가면 치솟는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은 더 나올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보게 되면 한 10% 가까이는 나와요, 요즘은. 그게 다지. 한덕수가 나간다 그래서 그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한5% 정도 나올 수 있나요? 근데 그거 나와서는 의미가 없거든. 한덕수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에 우파 쪽에서 보수 쪽에서 깎이는 표가 또 있다고요. 그러면 또이또이라 그러죠. 보통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이기는 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평소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김문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 이 카톡이나 이런 데 보내오는 지인들 보면요. 김문수를 비난하는 카톡이 들어있어요. 딴 이유 없습니다. 김문수는 나가면 자꾸 진대. 한덕수는 나가 이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죠. 김문수의 과거라든가 이 김문수의 인생 드라마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당장만 보고 있는 거야. 김문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처럼 생각된다는 거지 주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고 어떤 기질이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보는 거예요. 막연히. 이미지만. 한덕수도 이미지는 좋죠. 점잖고 중후한 맛도 있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력도, 인지력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분도 경력만 놓고 보면 화려하잖아요. 총리를 2번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해보고 뭐 온갖 것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우파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중에 꽤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지금 한덕수의 주 지지층은 나이 든 사람들이지, 김문수도 지금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한덕수, 김문수 쪽에 몰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60대, 70대 지지율은 사실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더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 쪽에 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대선 후보 레이스 경선하기 전부터도 저는 그게 일종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김문수 캠프로 갔던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갔던 것은 페이크야. 가짜야. 김문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일화하기 위해서 김문수한테 쫑알쫑알 대기 위해서 갔던 거야. 전부. 차명인 의원이 그런 글을 썼더군요. 거기 배지들도 와가지고 하는 일이라고는 후보님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 이 소리만 하고 있대. 그래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다 그러네. 올 필요 없어. 가 꺼져.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건요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공작이 있었다라는 거지. 한덕수가 돌연 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 배우가 있었다,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지지율 동향입니다. 김문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차피 이길 김문수야. 그러면 김문수로 가야지.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더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지지율이 더 높으냐를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춰주는 게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맞는 판단이다. 자꾸 김문수 보고 단일화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하자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지지율에서 뭔가 이렇게 왜곡이 있었어요. 김문수는 한덕수로 가는 일종의 마중물, 불쏘시개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 언론이 그냥 소개한 측면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대우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뭔가 이렇게 판단 착오가 일어나는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그게 아니다. 김문수는 불쏘시개가 아닙니다. 진짜 후보가 되려고 대선 경선에 나갔고 거기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김문수보다도 한덕수를 더 선호한다 그러죠. 근데 이 수치가 자꾸 변해요. 한덕수는 내려오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김문수는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 골든크로스가 저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은 드디어 뒤집힌다라고 봅니다. 당장 다음 주 월화 정도 여론조사 돌리면은 김문수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1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못 박아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마치 불문율인 것처럼 그렇게 압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당 전체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장악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당무 우선권이라고. 그래서 뭐 가령 그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요. 상징적 조치로서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에 대해서 엄청 경고하는 경고성 멘트도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홍준표 전 후보에 따르면은 갈아치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당무선권도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자, 권영세 예정대로 9일까지 여론조사 실시하겠다. 9일이라면 뭐 너무 촉박하죠. 9일 조사해가지고 11일 전에 내겠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한덕수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로도 이재명한테 택도 없어 지금. 많이 차이 나거든. 김문수도 많이 차이 나지만 한덕수도 많이 차이 나.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요. 그런데도 이들이 왜 이러느냐. 결국은 개헌, 내각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 둘이 또 공교롭게도 친중, 내각제 이런 쪽에 고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책임 자신이 모두 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집니까? 진다 해봐야 겨우 비대위원장 떠난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비대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이 비대위원장 그 원내대표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밉상이야.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분탕종자처럼 이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권을 쥐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흔들어 봐야 말빨 안 먹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여기 보면요.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은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그러자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거 생각이 굳어 있는 거야. 한덕수가 낫다라는 거지. 김문수보다도. 안 그래요. 김문수가 이재명 상대로는 더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쪽에 검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은 김문수고, 그리고 전투력에 있어서도 김문수가 압도적입니다. 박지원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유, 한덕수 저거는 김문수 못 이긴다. 김문수가 천하의 독종이다. 왜 그렇게 말했나 하면요. 박지원이가 김문수에게 졌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문수가 첫 국회의원 된 게 바로 부천 소사잖아요. 거기서 누구하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박지원이하고 붙었다고. 그 천하의 박지원이하고 붙어가지고 김문수가 이겼다니까. 박지원이는 김문수를 잘 알죠. 무서워해요, 사실은.
사실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 중앙 무대에서 생각외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낮다 뿐이지 그 전투력이라든가 그 걸어왔던 길, 그 성장, 그 뭡니까 인생 스토리, 서사,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 비전, 공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한덕수는 그야말로 급조된 인물이고 급조도 아닙니다. 그냥 뭐 이들에 의해서 불려진 그야말로 청부사죠. 청부사. 자, 권성동, 김문수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 지키려 해. 한심한 모습. 야,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알량합니까? 그거 보고 알량하다면 그럼 이 사람 자리는 진짜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더 알량한 자리 아니에요? 당장 때려치워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당에서 직접 뽑은 후보를 홀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진짜로 김문수를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경선에 지금 참여했잖아요. 8용 아니었습니까? 그 처음에는 10몇 명 나왔었고 그렇게 서로 앞다퉈가지고 경쟁했던 이유가 단순히 한덕수로 가기 위해서 한덕수에게 나중에 후보 자리를 꽃다발을 바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선한 겁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요. 이거 전부 불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례 전체적으로 볼 때 거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정말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경쟁을 했습니까? 그걸 보고 알량하다 할 수 있나요? 전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막 나오는 겁니다. 김무성도 지금 단식 투쟁한다 그러죠. 이 권성동이도 뭐 단식 투쟁한다 그러지. 단식한다 그러더라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단식 나선데 김문수 보고 압박하는 거지. 빨리 하라. 그 빨리라는 게요. 오늘 내일을 말합니다. 오늘 내일. 주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주말 넘어가면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당연히 김문수로 가야지. 이길 사람한테 가야 된다니까. 전라도가 움직인다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벌써. 안 일어난다니까 지금.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오직 이 사람들이 뜻은 결국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를. 당권이라든가 뭐 지방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거기다가 개헌 뭐 이런 것들요. 한덕수가 개헌을 책임 총리제 뭐 이렇게 운운하죠.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둘러대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내각제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김무성이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단식합니까? 그것도 이제 언론에 쫙 소개됐잖아요. 그거는 다급한 거야.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지.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내각제고 뭐고 뭐 완전히 끝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나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액션을 취해보는 거죠. 자, 김문수 당 지도부 강제적 후보 교체 작업 다음 주 단일화하자. 결국 이거네요. 누리 PD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단일화 하더라도 시간을 좀 끌고 이번 주는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긴급 기자회견 개최, 단일화 로드맵 결정에 반발, 당 지도부는 당장 손 떼라.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몰랐나 지금 이걸 갖고 공격하는 거죠. 저는 이거 뭐 거의 100% 심정으로 서로 짜고 쳤다라고 봅니다. 벌써 그런 정황도 지금 뭐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을 인사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이제 꼬리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꼬리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후보 단일화라는 이 미명으로 후보를 압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김문수 후보는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벌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한덕수도 정당하게 시간을 충분히 김문수 후보에게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 단일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요 상대를 격려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자당에서 뽑은 후보 지우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친 짓이지.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한덕수도 그냥 무난히 지는 카드로 끝나버립니다. 예. 근데 김문수가 사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 생동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미 요소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도 조금 하겠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어떤 진검승부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소 지지율이 올라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흥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덕수 측 다음 주 단일화 하지 말자는 뜻. 결국 이제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자기도 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김문수입니까? 한덕수입니까? 제가 벌써 답은 다 이야기했죠.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